네, 2부는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여러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LH 사태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방향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다가 어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로 또 한 번 시끌합니다. 자, 공시 상승률 영향으로 세금에 큰 변동이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예상하기도 하고요. 최근 부동산 이슈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퀴즈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예. 1번 보유세, 그리고 보기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부가세도 있었는데 힌트를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네.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낸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저 더 어려워졌고요. 젊었을 때 놀면은 더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도 3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1번 보유세, 2번 부가세, 3번 노세, 젊어서 노세. 힌트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14년 만에 최대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9.08%인데요. 예.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전국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주로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게 이제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부터 열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파트 번지라든지 이런 거 쳐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번처럼 큰 변동은 없었고요. 2017년 이후에 뭐 거의 매년 4에서 한 5% 정도였는데 이번에 19% 정도가 되니까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오전까지 저를 포함해서 제작진이 그 공시가격 확인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좀 들어갔더니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그런지 일단은 사이트 접속이 잘 안 됩니다. 뭐 오후에는 잘 들어가시겠죠? 아니면은 모바일로 하셔도 돼요. 모바일에 그 한국부동산원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은 앱이요. 네, 그러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9.08% 평균이라고 하셨는데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광역시는 뭐 거의 두 자리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세종시인데 70% 올랐습니다. 실제로 KB 시세로 보니까 작년에 세종시 아파트값이 한 4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에다가 이제 시세 자체가 오르니까 많이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서울은 뭐 전국 평균치입니다. 뭐 19.91%, 부산도 뭐 19.67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이 제주도인데 뭐 1.7%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재밌는 것은 서울에서도 보면요. 강남 수초는 뭐 한 13% 정도 이제 올랐는데 주로 강북이라고 그러죠. 노원구가 34%, 뭐 성북구가 28% 정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비강남의 반란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예. 이번에는 오히려 강남보다 비강남 지역들이 더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 이 걱정하는 게 세금이 크게 오르지 않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낮아지는 거는 뭐 공시가격 6억 이하 정도니까요. 네. 대부분 서울에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울 시내 어지간한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좀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 국토부가 제시한 그 보유세 모의 분석을 제가 봤는데 예. 보니까 지난해 시세 한 7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예. 이런 경우에 올해 그게 한 10억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은 보유세 납부 금액이 작년에는 한 123만 원 정도 냈는데 예. 올해는 한 160만 원 정도로 한 30%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예. 공시가격이 한 12억이나 15억이나 그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높아서 한 40% 이상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이 감이 예.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강남에 혹시 이제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가령 서초구 반포동에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이게 예. 33평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나 대치동 엄마 아파트 34평을 갖고 있다. 강남에는 두 채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보유세가 작년에 한 5,300만 원 냈는데 이제 올해는 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내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게 좀 조건이 있는데 아파트 보유자가 만 60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1월 취득했다. 이렇게 예. 되면 여러 가지 장기 보유 이런 혜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생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예시로 보면은 거의 3배 가까이 오른 거네요. 그렇죠. 예. 2배 정도라고. 2배죠. 예. 예. 지금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서 예. 지방세 특례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보면 되고요. 가령 지난해 시세 6억 6천만 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게 시세로 한 8억 6천 정도로 올랐다. 예. 그러면은 작년에는 101만 원 정도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한 93만 원 정도로 약 8% 정도 낮아져요. 아마 대부분이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예. 그래서 주로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주로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판교 이런 비교적 이제 초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좀 1주택자라도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예.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공시가 비싼 집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은퇴하고 소득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보유세가 오릅니까? 그렇죠. 다만 재산세는 똑같고요. 예. 종부세는 최대 80%까지 감면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가령 연령이 이제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유를 하면은 이 감면 혜택이 있어요. 예.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비중이 아마 전체 보유세에서 절반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일부 종부세 감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강남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아마 크게 줄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기대한 효과도 이걸 텐데 매물이 많이 나올까요?
매물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쏟아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보유세 부담이 이제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예. 또 6월 1일부터 또 양도세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인상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그 이전에 팔리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를 어느 정도 보냐면은 이달 말, 3월 말부터 한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급매 성격의 절세 매물이 될 텐데요. 왜냐하면은 5월 말까지 잔금을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4월 말에는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수요자분들은 뭐 꼭 집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이런 절세 매물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지금 매매나 정리를 통해서 이미 뭐 어느 정도 정리한 다주택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경색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3월 말에서 4월 말까지 물량이 조금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중개업소에 좀 미리 연락을 하셔서 이 정도의 가격이 좀 나오면은 구입 의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놓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연락을 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절세 매물을 좀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도 집값이 안정화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이 손실 회피라는 어떤 그런 그 심리적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싸게는 좀 안 팔라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안정 효과는 조금 지속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시장은 뭐 단발의 어떤 정책보다는 이게 누적이 되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강남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클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주택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비싼 집은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중저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뭐 이런 트렌드도 이번에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세금이 올라가면 이런 효과가 결국 집에 좀 빌려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나누려고 할 텐데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를 올린다거나 뭐 그런 부담은 없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은 전세가 이제 사라지고 월세로 이제 넘어간다는 건데요. 일부 은퇴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월세를 받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이제 월세를 많이 선호하는 경향들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살던 이제 비싼 집은 월세로 놓고 저렴한 외곽 지역의 전세로 거주하는 형태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소유와 거주의 분리 트렌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좀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경향들이 앞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몰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금융자산하고 좀 분산하려는 경향들도 좀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춰진 겁니까? 이번 그 조정으로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70.2%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100이라면은 지금 70% 정도 반영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집값이 크게 내리지 않는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계속 공시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9년 남았죠. 예. 그때까지 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비쌀수록 이 시기가 빨라집니다. 가령 예. 공시가격이 9억에서 15억이라면은 2027년 이제 6년 남았잖아요. 예. 15억 이상이라면은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뒤에 90%를 맞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강남에 아마 공유주택 규모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만 아마 수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공시가격 올라서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겠죠? 이번에 그 일부 완화를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중저가 주택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예. 고가 주택은 건강보험료도 일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4507번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주고 산 내 집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올리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하셨고 7834 보유세가 올랐다는 말은 집값이 그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닌가요? 짧은 시간에 돈을 번 거니까 집 없는 저에겐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0980번님 서울의 집 한 채, 김포의 공시지가 5억 이하 집 한 채, 1가구 2주택입니다. 종부세 중과세 해당 사항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김포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시가격 조정이 계속 될 텐데 매번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갈까요?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현실화율 이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예. 90%까지 간다면은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뭐 시끄럽겠죠. 그런데 예. 집값이 오를 때는 충분히 자기 자산 그 보유 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 느끼는데 예. 하락할 때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다만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세금도 큰 변수지만 집값 장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주로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이 꼭진지 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것은 맞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뭐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다. 2024년까지 간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예. 지금은 어깨 이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특히 금리 정상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집을 사시더라도 좀 싸게 좀 접근하는 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